속보. 세계 1위 기술로 미국도 부러워할 괴물 비행기를 한국이 공개했다. 한국이 한 번에 해결한 거대한 기술적 성과. 일본의 기술은 완전히 잊혀졌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한층 더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공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F-15K 성능 개량의 배경과 필요성,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와 F-15K의 중요성. 1990년대 1차 걸프전에서 스텔스 기술이 부각되었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무장 탑재량이 부족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장력이 강한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전투기로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성능 개량의 필요성, 최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공군은 F-15K의 성능 개량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배치와 전자전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F-15K의 전자장비와 무장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F-15K 성능 개량의 주요 내용, 능동전 자주사식 레이더 도입.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전 자주사식 레이더로 교체하여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중 및 지상 표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전 장비 업그레이드. 전자전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적의 전자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임무 컴퓨터 성능 향상.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과 처리 속도를 확장하여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도 신속한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성능 개량의 추진 방식과 비용. 기존 플랫폼 재활용 보잉의 제안대로 조종석을 새로 제작하는 방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플랫폼을 모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과 예산. 성능 개량 사업은 2024년부터 2037년까지 약 13년에 걸쳐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4조 5,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 현재 KF-21 전투기에는 독일산 아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과 예산. 내년부터 2035년까지 약 6,615억 원을 투입하여 국방과학연 구소주관 하에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항공 무장을 국산화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F-15K 성능 개량의 기대 효과. 대북 억제력 강화. 성능 개량을 통해 F-15K의 전투력이 향상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탑재하여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주변국 공군 견제.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력 증강에 대응하여 F-15K의 성능 개량은 한국 공군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능 개량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 예산 확보의 어려움, 성능 개량 사업의 총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술적 난제와 일정 관리,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성능 개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F-15K 성능 개량과 한국 공군의 미래, 4.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F-15K의 성능 개량을 통해 한국 공군은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공군의 전력 증강과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국산 무기 체계의 개발과 기존 전력의 성능 개량을 통해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방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F-15K 전투기의 성능 개량은 한국 공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하늘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갑시다. 자주 묻는 질문, F-15K 성능 개량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공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성능 개량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되나요? S-레이더 도입, 전자전 장비 업그레이드, 임무 컴퓨터 성능 향상 등이 포함됩니다. 렌즈 해상 운송량 10년 후 50% 증가길 해운 3사 운반선 확충. 미쓰이 상선을 비롯한 일본의 대형 해운업체 3사가 2031년 초까지 총 1조엔, 약 9조 3,500억 원을 투자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40%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천연자원 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세계적인 렌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동시에 성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쓰이 상선은 현재 97척인 렌즈 운반선을 2029년 초까지 140척으로 늘리고 2031년 초에는 150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폰 유센도 현재 91척에서 2029년 초까지 120척으로 확충하고 가와사키 기선 역시 46척에서 2031년 초까지 7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렌즈 운반선의 건조 비용은 한 척당 300억에서 400억엔이 평균이다. 3사는 해외 파트너와 건조비를 분담해 투자액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쓰이 상선은 5천억에서 6천억엔, 니폰 유센과 가와사키 기선은 각각 2,500억에서 3천억엔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렌즈 운반선은 극저온으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송한다. 미쓰이 상선은 운항수 기준 세계 1위이며 2위 니폰 유센과 4위 가와사키 기선을 합치면 일본 해운 3사의 세계 점유율은 30%를 넘는다. 일본 해운업체들이 렌즈 운반선 확충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으로 렌즈 해상 운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쓰이 상선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35년 렌즈 해상 운송량은 6억 2,400만 톤으로 2023년 대비 50%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들이 렌즈 수입을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에서 다른 산출국에서의 해상 운송으로 전환하는 등 환경 변화가 렌즈 해상 운송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렌즈 해상 운송이 확대되면서
운반선 수급이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어 해운 회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 해운 3사는 대규모 투자로 많은 운반선을 확보하여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렌즈 수송 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경제 발전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인도와 중국 기업, 유럽 기업이 유망한 화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작년 미 로켓 발사 140억 원 역대 최대, 발사장은 포화 상태. 미국에서 로켓 발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할 발사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천문학자이자 우주활동 추적가인 조너선 맥다월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지구 궤도에 도달한 로켓 발사 횟수는 145번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이자 2017년보다 5배 많은 것이다. 이 중 92%, 134번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로켓 발사, 지구 궤도 미도달 열건 포함 총 155회의 90%는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67회와 케네디 우주센터 26회, 캘리포니아주 소재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 47회 등 3곳에 몰려 있었다. 문제는 우주기업과 미국 정부가 향후 몇 년 안에 자체 인공위성 등을 추가적으로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 3곳의 발사장이 더 혼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항공우주 업계에선 주요 발사장 중 하나라도 악천후나 사고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가동이 중단될 경우 우주 발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새로운 발사장을 개발하거나 그간 수요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던 소규모 발사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1년에 3회 미만으로 사용되어 온 알래스카주 코디액섬 소재 태평양 우주항구 단지는 현재 연간 최대 25회 발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허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발사장 개발엔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 로켓 발사는 일반적으로 해안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현지 주민들은 종종 소음을 우려해 발사장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과 몇 년 전 조지아주 남동부 해안에 새로운 발사장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주공항 관계자들은 육지 위로 로켓을 안전하게 발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도 연방항공청, FAA, 주도로 국가 우주항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